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간밤뿐만이 아니라요. 최근에 뉴욕 증시 더할 나위 없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잠깐 좀 나스닥이 쉬어가고요. 엔비디아 조금 조정받고 있는 건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외에 다른 종목들이 해줘야 될 때 잘해줍니다. 특히 최근에 러셀 2000의 급등과 함께 다우지수까지 오늘은 1% 넘게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가 안 되면 잇몸으로 계속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랠리를 달려가고 있는 뉴욕 증시 브리핑 뉴욕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우 지수가 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1.85%의 상승. 최근에 4만 선을 넘어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4만 선 넘어서니까 4만 1000까지 그냥 바로 직행을 하네요. 물론 다우 지수의 상승에서 나스닥과 S&P 500이 조금 소외받는 모습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나스닥이 강보합 그리고 S&P 500이 0.6% 상승인데요.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적인 부분, 좋은 부분을 봐야죠. 나스닥과 S&P 500이 부진할 때 다우까지 같이 빠지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티키타카라고 하죠. 이런 뒷받침을 해주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다는 게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러셀 2000 이제는 여기 칸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러셀 2000이 무려 3% 넘게 오늘도 추가 급등했습니다. 중소형주 제가 계속 연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나 잠시 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가 1.5%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최근에 반도체주 특히 AI에 대해서 약간 시장이 좀 멀어졌어요. 트럼프 트레이드도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이외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금융주가 대부분 실적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에서 AI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금융주 중에 건강보험주 유나이티드 헬스가 6% 넘게 급등하면서 금융주의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리고 정치 테마주죠.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9% 급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제 30% 넘게 급등했다가 9% 빠진 거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갭상승, 갭하락 이거 차트 보면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아마도 당분간 변동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체크포인트 3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오늘은 트럼프보다 금리 모멘텀이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제 하반기에 우리가 좀 예상했던 대로 흐름이 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반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멘텀 가장 큰 2가지가 첫 번째 대선 그리고 두 번째가 금리 인하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까지는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더 우세했는데 오늘은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앞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복귀하게 된다면 금리는 약간은 좀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서 제가 계속 금리 인하 모멘텀이 금리를 누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금리가 보시는 것처럼 1% 넘게 하락하면서 박스권 하단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확신으로 바뀌고 있고 어제도 살짝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베팅이 지금 금리 동결이 0%죠. 그러니까 9월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단 변곡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경제지표도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차트가 안 보이는데 없는 게 맞아요.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월 대비해서 변화가 없었거든요. 0%.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의 시장은 금리가 인하되기 위해서 경기가 둔화될 것이고 그걸 기대해왔고 실제로 CPI 떨어지고 고용 떨어지고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을 보면서 왔기 때문에 소매 판매도 사실 둔화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상치가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3%로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좋았어요. 그런데 시장이 올랐습니다. 이 포인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 금리 인하는 상수라는 거죠.
뭐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이제 중요하지 않아. 금리 인하는 9월에 무조건 할 거야. 100%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파월 의장이 최근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너무 하락하기 전에 금리 인하를 보험성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상수로 놓고 경기가 얼마나 계속 둔화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뉴스보다 굿뉴스, 좋은 뉴스가 좀 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경기도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가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배드 뉴스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굿뉴스가 나올 때 오히려 시장이 환호할 수 있다라는 그 변곡점이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일단 핀비즈 맵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M7은 시장의 적인 걸까요? M7과 나머지 S&P 500의 493개는 같이 갈 수 없는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M7이 다 빨간색이에요. 엔비디아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좀 아쉽죠? 왜냐하면 서학개미분들이 M7 많이 샀잖아요. 그리고 또 반도체가 좀 올라야 국내 증시가 좀 힘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반도체가 좀 저렇게 엔비디아, AMD가 같이 빠지면 오늘 또 코스피 좀 힘들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 딱 빼고 보면 나머지가 너무 좋아요. 초록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뭐 테슬라도 들어와 있고요. 뭐 금융주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 뭐 여기 중간중간 제가 굳이 섹터를 언급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뉴욕 증시에 상승한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M7 올라가는 게 좋은 걸까? 나머지 종목들이 이렇게 시장을 밝혀주는 게 좋은 걸까?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내 주식만 오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 조정이 확실히 좀 필요하긴 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부터는 좀 고민이 되는 거죠. 러셀 2000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무섭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가 S&P 500과 나스닥이고요. 러셀 2000이 밝은 보라색인데 정말 무섭게 따라잡으면서 중소형주 좀 트레이딩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앞서 보셨던 M7들의 그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러셀 2000 중소형주 몇 개 가지고 과연 이게 수익률이 역전될 수 있을까 좀 애매했는데 여기에 다우까지 합세하면서 파란색 다우까지 합세하면서 이제는 진짜로 이쪽으로 좀 소외주들의 반란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이런 흐름이 조금 더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은 아니겠지만 이쪽이 조금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주 말부터는 이제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이제 줄줄이 M7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적 시즌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AI 얘기 그리고 M7 실적 얘기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다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 중소형주 대형주 다 팔고 중소형주 사야 돼 이런 생각하기에는 약간 늦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실적 시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IMF의 경제 전망 얘기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올해는 미국보다 신흥국과 유럽이라는 얘기가 IMF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숫자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일단 올해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에는 상향했습니다. 0.1%. 내년엔 조금 더 좋아진다는 거고 올해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건데 그 안에서 보셔야 될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에 대해서 0.1% 정도를 하향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조금 올해 하반기에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미국의 경기 둔화 시그널, 경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떨어지는데 올해의 경제 전망치가 경제 성장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건 다른 나라들이 좋다는 거죠. 신흥국과 유럽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0.2%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확실히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좋아진다라는 거를 IMF에서도 확인해 준 사례니까 국내 증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그 무엇보다 저는 봐야 될 게 달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달러의 강세가 완화되는 구간으로 계속 접어들 수 있고 금리도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강달러보다 약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때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 3가지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역시나 금융주입니다. 금융주는 트럼프 수혜주가 맞나 봐요. 뭐 트럼프 수혜주가 맞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의 어떤 환호성일 수도 있겠죠. 최근에 실적 시즌이 막 스타트가 되면서 약간 좀 애매합니다. 금융주도 뭐 중소형주가 좀 나은가 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갸우뚱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의미 없나 봅니다. 결국 실적이 말해주는 거고 간밤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NII라고 하죠. 순이자 수익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는 투자를 잘했대요. 모건 스탠리는 은행이기도 하지만 투자은행이라고 하잖아요. IB. 그래서 투자 성적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시장 좋았으니까 모건 스탠리도 수익이 좋았겠죠. 그래서 대형주들 뭐 일제히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종목별로 차별화는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2개의 종목이 또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6% 넘게 급등했는데 이게 보험주로서의 어떤 가치도 있겠습니다만 헬스케어 서비스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별적인 특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찰스 슈왑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에 있는 흔한 증권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증권사는 사실 트레이딩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에 대한 금리 부담, 금리가 너무 높았잖아요. 그래서 예금을 좀 이자를 많이 줘야 됐대요. 그리고 트레이딩 수익도 이게 사실 이자율 생각하면 크게 각광받지는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결국 섹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별 모멘텀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실적 시즌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2번째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2번째 특징주는 아디다스 실적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디다스는 사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은 아니죠. 아디다스는 독일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가이던스를 높여 잡았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디다스의 그 신발 이지부스트라는 신발이 한때 정말 핫했거든요. 그 아티스트와 함께 이제 같이 가면서 그런데 최근에 그 이지부스트 그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서 아디다스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면서 할인을 해서 팔다가 그 할인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고도 해결하고 가격도 오르니까 실적도 좋았다. 그래서 가이던스까지 높여 잡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볼만한 건 다음 종목이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나이키도 같이 주가가 따라 올랐습니다. 근데 이지부스트 얘기를 드렸다는 점에서 사실 아디다스랑 나이키는 좀 개별적인 이슈로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디다스도 최악의 순간을 겪고 나서 이제는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왔잖아요. 나이키도 지금 안 좋다라고 하는데 아디다스도 했는데 나이키는 과연 못할까요? 그래서 나이키 최악이라고 할 때가 살 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주가는 바닥에 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좀 볼 때일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나이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 특징주는 쇼피파이라는 종목인데요. 쇼피파이 숍에다가 FY가 붙었죠.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친숙한 그런 기업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거 그리고 또 거기서 쇼핑몰 작업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중요한 전환점이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이 조금 더 증가하는 시기에 들어갈 것이다. 보시는 것처럼 주가 안 좋았거든요. 주가 안 좋았던 건 금리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것도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쇼피파이가 조금 부담감을 느꼈었는데 최근에 금리나 모멘텀과 함께 쇼피파이를 좀 볼만한 그런 종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나 수혜주로 플랫폼 섹터 이제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조 캐스터와 함께 시황 브리핑 함께 하시죠.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 보시면요. 전 거래일 대비 0.2원 내린 1,38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변동성이 조금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미국 6월 소매 판매 발표 전에는 1,382원까지 떨어졌다가 발표 직후에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매 판매 지표가 감소세를 나타낼 거다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보합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국채금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국채금리의 상방 압력이 가중되고요. 또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가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점은 또 국채금리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리키는 이 두 가지 중대 이슈 속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7월 들어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보다 2년물 국채금리가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러셀 2000 기업의 부채 부담 비용이 낮아지고 있고요. 수익성 추세가 개선될 거다라는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원유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 성장의 둔화가 이 국제유가 1% 넘게 하락하게 만들었는데요. 3일 연속 하락 마감하면서 79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금값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 금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지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진 상태에서 이 국제 금값은 올랐고요. 은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구리값은 중국 경제 부진 속에서 유가와 함께 고개를 숙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